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근데 뭐 자가 격리라고 스스로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혹시 나한테 옮을까봐 아니면 옮길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30만 명이 봤어요. 30만 명이. 저도 그렇게 많이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중국 후베이 우한이라는 도시, 후베이는 5천만 명 정도가 산대요. 그 성이 한 5,500만 명. 근데 우한이라는 도시는 1,060만 명, 1,100만 명이 산대. 그런데 그 도시를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생필품은 이틀에 그 집 식구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어. 생필품 사러. 그리고 1,000만 명이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정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우한이라는 데는 지옥일 거예요. 지옥.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잠깐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나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본 크루즈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7일 동안 배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3,000명이 넘는 숫자가 배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신종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사망자가 80명이에요. 근데 하루에 70명이다가 어제 80명으로 늘어났어요. 중환자가 지금 4,000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22명이 죽었다 그래. 지금 중국에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로 31개 그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4,564명이래.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거의 14억 인구가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안 하면은 체포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럼 마스크를 꼭 해야 된다잖아요. 지금 우리 상담소장 신부도 어머니 때문에 요즘 강남 성모병원을 다니는데,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안 하면은 못하게 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산골에 살고 시골에 살면은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오늘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이 도시에 이게 전염병이 도시에서 도는 거예요. 시골에서 도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도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공산당이 문제예요. 공산주의 일당 독재가 불러온 재앙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무슨 강의할 때 그 댓글 부대가 댓글을 다는데 내가 빨갱이의 김정은의 그 지령을 받아갖고 활동하는 빨갱이의 수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저 북한에 간 적도 없고 지령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우리 생태마을 탈북자가 한 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벌써 7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북에서 대학을 2개 나왔다고 그래요. 중간 관리자였죠. 중간 관리자. 근데 마침 대화를 많이 해요. 이 채칠료라는 우리 농담 팀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남한에 넘어가고 충격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충격받은 단어가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야. 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업을 완수해야 돼. 과업을. 근데 사람 목숨 죽이는 거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금 뭐 시진핑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 전염되는 거 우리가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야. 인권에 대한 존중. 작년에 우리 배추 농사를 졌는데 한 30%밖에 못 건졌어요. 30%밖에. 제가 아침부터 강의 준비하느냐고 30%밖에 못 건졌는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연말 결산을 할 때 우리 그 채칠료 과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서 사장 신부님 별 면목이 없다고. 진짜 그랬어요. 예.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흉년 들을 수도 있고 배추 갈아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우리 생태마을만 작년에 그 병충해가 온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거의 다 병충해가 와갖고 그 배추 가운데를 다 그 쪼그라들고 썩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내년에 또 농사 잘 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자아 비판도 해야 되고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아 비판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이 중국 공산주의는 감추고 감시하고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 결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4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좋고 정부도 내가 보기엔 대응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건데 어디 목욕탕에서 바이러스 보균자가 목욕을 했대. 근데 그 목욕탕 여탕인데 한 60명 정도 같이 목욕을 했대요. 근데 그 60명을 다 찾아낸 거야.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CCTV가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160번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다 포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살인범 지금 검거율이 거의 100%라고 그러잖아요. CCTV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예. 어쨌거나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포증으로 변할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방금 미국에서 지금 가 있는 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지금 미국에 지금 훈련 가 있는데 통화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미국 방송에는 코로나 방송도 안 나온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A형 독감으로 10,000명이 죽었대. 네.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10,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독감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명도 안 죽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경계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경계를 해갖고 이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생각도 위축되고 막 늘 공포 속에서 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중국도 처음부터 감추지 않고 쉬지하지 않고 리원양 2월 7일 날 새벽에 죽었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죽은 거죠. 34살 먹은 이 의사가
12월 달에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 7명 의사들하고 이거 아무래도 사스 비슷한 전염병이 발병된 것 같다고.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산당에서 체포해 갔어. 공포심 조장한다고. 그래갖고 이 12월 말에 얘기를 했는데 1월 말에 가서야 너희들 저거 사면해 준다고. 그리고 1월 말부터 이게 2달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한에 가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강사인데 12월 4일 날 다 나갔대. 이거 사스 같은 거 온 거 같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간 거야. 그리고 돈 없고 비행기 탈 수 없는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 나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옮기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우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래쪽이에요. 이 습하고 더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있거든요. 습하고 더운데. 근데 여기서 뭐 독일 보세요. 미국도 나갔지. 그 다음에 호주도 나갔지. 네덜란드도 나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상하이도 번졌지. 우리나라 왔지. 러시아 갔지. 이게 안 나간 데가 없잖아. 안 나간 데가 지금. 네, 싱가폴, 인도도 가고,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까지. 그 유럽도 다 나가고. 그러니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공산주의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경제 발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체제 자체가 변해야 돼.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가 내가 보기엔 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고통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 도시 자체를 봉쇄를 했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지옥일 거예요. 제대로 뭐 의료 시스템을 못 받으니까 약도 모자라고 병원도 모자라고 약품도 모자라고 마스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천만 개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천만 개 하루 생산하는데 국민들 지금 활동하는 국민들은 내가 보니까 한 1천만 명 정도는 활동을 할 거예요. 한 4천만 명 같은 경우는 나같이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원고나 보고 글이나 쓰고 이러는 사람들, 또 집에서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이라고 해도 1,000만 명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모자라는 거예요. 마스크가.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중국은 14억 명이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14억 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헬조선이라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 한 10년 전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헬조선. 그게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지옥 조선.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헬조선 아니에요.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또 전 세계에 나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 이로 고친 사람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 지금 중국에서 들어와갖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 24번 안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다 고쳐서 보내잖아요. 그럼 뭐 지금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문을 닫으니까 못 보내는 거야. 보내고 싶어도.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니냐면은 이제 토요 특강을 좀 이제까지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우리나라는 어디에 접해 있냐면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러시아하고 접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하고 접해 있어. 또 틈만 나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 일본하고 접해 있어. 또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느냐면 지구에 한 210개 나라 정도 되는데 미국 한 나라하고 209개 나라하고 합쳐서 싸워도 누가 이기느냐면 미국이 이겨요.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물건은 또 중국에다 더 많이 파네.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팔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 이거 팔아야지. 일본 또 뭐 무슨 뭐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지. 일본 또 신경 써야지. 또 미국 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럼 물건은 거기다 제일 많이 파는데 가까이 사드 갖다 배치해 놓으니까 사드 한령이라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서 저기 뭐야 공연도 못하게 하고 광고 모델도 못하게 하고 이게 참 관광객도 엄청 보내다가 단체 관광객 안 보내고 그냥 거기다 또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있네. 근데 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핵을 가지고 같이 죽자.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치하기가.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정말 복잡한 거예요. 이 유럽,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나라가 서로 이렇게 뭐 국경도 없지만 뭐 기차 타고 얼마든지 넘나들고 언어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우리는 참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참 대처를 제가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최칠료 과장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에 인권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몰래 남한 드라마를 본대요. 천국의 계단. 이거 아주 그냥 미친대요. 그 며칠 전에 저녁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줄줄줄줄 외우더라고. 천국에 대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남자가 눈을 바친다며요. 나는 천국에 대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 참. 그런데 그거 보다가 친구 3명이 걸렸대. 그래갖고 감옥 교화소라고 그러는데 교화소에 갔는데 셋 다 죽어서 나왔대. 교화소 열 들어가면은 9은 죽어서 나온대요. 그럼 뭐 해와 달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와 달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경우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힘들어가는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는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2002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 때 뭐 한 700명 죽었을 거예요. 홍콩하고 중국 중심으로 사스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생각나요 사스? 네, 생각나죠? 그다음 2014년 남수단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6,200명이 죽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다음에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갖고 우리나라 2015년에 들어온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가 몇 명이 죽었느냐면 3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지금 미국이 10,000명이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활동하고 이러는데 그냥 다 해. 우리가 좀 내가 보기에는 과하지. 과해도 이게 또 안 과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상하이까지 왔으니까 우리 쪽을 이렇게 완전히 덮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산주의는 감추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인간 생명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그 사람 동선까지 다 얘기하잖아. 어딜 거치고 어딜 들렀고 뭐 쇼핑 어딜 들렀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쪽은 안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나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또 다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 방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 생각에는 된다는 거예요. 에이즈로는 몇 명이 죽었느냐면 3,900만 명이 죽었어. 3,900만 명.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에이즈였어요. 근데 에이즈는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제가 잠비아를 다니는데 거의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이제. 약이 다 이제 돼갖고. 어쨌거나 하여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에볼라, 조류독감, 계속 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지금
후베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도 다 멈춰 있고, 뭐 유통 백화점 하는 사람들도 다 문 닫고, 뭐 식당 어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라고, 아, 내가 그 사람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방송에 보면서 스쳐 지나간 거 알잖아요. 그럼 자가격리라고 스스로 내가 혹시 이 전염할 수 있으니까 자가하면은 14일인가 일을 안 하면은 국가에서 123만 원인가 준대요. 기본 생활비. 그 우리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다 준대.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 존중되는 거죠. 인권이. 참, 그런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성당 모임 다 취소됐죠. 교육도 다 취소됐죠. 성당에서 성수도 못 찍지. 이제 또 심지어 자가 격리된 사람들, 그런 길에 있는 사람들 미사 참여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묵주기도 5단 해라는 거예요. 참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내가 신학생 때 성체형 하는데 폐병에 걸린 사람들 성체형이 줬는데 토하면 그것 먹어야 됐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병 걸린 신부님들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안 먹어도 되니까. 어쨌든 이 마스크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참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우리는 정보가 과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은 고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거는 뭐 해야 되느냐면은 환경주의로 넘어가야 돼요. 환경주의. 환경이 중요한 시대예요.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전염병으로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백신과 항생제라는 무기를 얻기 전까지는 참 인류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백신과 항생제를 만나면서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침나고 열이 난다. 그러면 바로 보건소에 참 우리나라 보건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공중위생, 이 의료는 내가 보기에는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내가 뭐 강의 많이 다녔으니까 미국의 교우들 많이 알잖아요. 미국에서 암 걸리면 바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나가요. 왜냐면 미국은 기다리다 죽어. 기다리다 죽어. 그리고 한 분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5억이 들어갔대. 5억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미국에서는 죽는 거야. 돈 없으면. 근데 우리는 수술 처음 이제 의료보험 넣어갖고 암 걸려갖고 하면은 얼마 대주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95% 대줘요. 수술비 95%. 그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면 내가 10년 전에 위암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95% 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야,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이제 요 끝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염병에 최고 좋은 건 백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얻을 수 없으면 더 좋은 거는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면 돼.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제일 안 걸리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10살에서부터 한 17, 18살 애들이 제일 안 걸린대. 얘네들은 면역력이 엄청 강한 거야. 되게 60살 넘은 사람들이 걸려서 많이 죽는 거야. 면역력이 약하니까. 더욱이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그래요.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대개 세상 떠날 때 사이는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이거는 바로 폐렴으로 가는 거니까. 이 걸리면은 바로 가는 거니까. 근데 뭐 한 14일의 잠복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보건소 가면은 뭐 거의 뭐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믿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들을 좀 믿어봐요. 어쨌거나 이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냐면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염병이 생겼어요. 떠돌아다닐 때는 전염병이
떠돌아 따라다니지 못하잖아. 아,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전염병이 언제 따라와? 세균들이. 그런데 정착하면서 쌀을 저장해두고 먹을 게 많잖아. 쥐들이. 그리고 똥오줌을 막 아무데나 하고 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우면은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10,000년 전부터 인류는 전염병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의견이 분분하죠. 수산시장에서 발생했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더욱 심한 것은 중국 사람들 야생동물이 좋다고 박쥐도 먹고 뱀도 먹고 심지어 코알라도 먹는데 그 귀한 호주에만 사는 코알라를 구해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도 중에 중간 매개체가 천산갑이라는 그 이렇게 거북이 등같이 이렇게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껍데기가 몸에 좋다고 그걸 잡아서 먹는다는 거,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매개체가 99% DNA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통 경로를 지금 빨리 찾아내고, 유통 경로를 찾아내고 그 바이러스의 모습을 알고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 그냥 안전하게 다니셔도 돼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치료가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스보다 증상이 굉장히 좀 낫대요. 왜냐하면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걸리면 일주일 만에 죽고 막 8일 만에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잠복기가 있고 약간 좀 약하다고 그래요. 다른 그 바이러스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아테네라는 나라가 망한 게 뭐 때문에 430년경에 역병이 돌아서 아테네 군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테네라는 도시가 무너진 거죠. 역병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는 1600년서부터 1800년 동안 200년 동안 역병이 돌았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70차례 역병, 특별히 개성, 황해도 쪽에 많이 역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역병이 돌면은 6번인가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 번은 50만 명이 죽은 적도 있대요. 그래서 인구의 반이 줄어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에서부터 1800년 동안은 우리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역병에 걸리면 고열, 하여튼 열이 올라가는 거 안 좋은 거죠. 장기, 충혈, 그 다음에 염증, 흉통, 구토, 궤양, 이런 증상이 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도 손가락, 발가락 절단하고 기억력 상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우리 자폐아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바보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뭐 홍역이나 역병에 걸리거나 천연두에 걸리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막 강의 막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저 불을 떼갖고 내가 조금 땀을 흘렸는데 사실은 좀 쉬는 차가운 게 낫다고 그래요. 차게 사는 게. 그래서 그 고대 아테네가 무너졌고 로마도 여러 가지 그 망한 이유가 있는데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창궐한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아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로마가 도로 건설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 로마, 뭐 스페인, 뭐 프랑스, 그 다음에 터키, 이집트, 심지어는 이스라엘 거기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뭐 터키를 가봐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2000년 전에. 근데 이 기가 막힌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빨리 이게 퍼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퍼졌어? 비행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 나가버리니까 바이러스가 날개를 달고 다니는 거야. 바이러스 날개를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가고 뭐 하다못해 이제 막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왜 보도가 안 되느냐? 이거를 자가 진단하는 진단 시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제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까지 그 진단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니까요.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뭐 평일미사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를 끝낸 게 패스트예요. 흑사병. 1346년부터 시작해갖고 1353년, 불과 7년 만에 이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7년 만에 스페인, 이탈리아는 반 이상이 죽었어요. 프랑스, 독일 한 20%가 죽고 7년 만에. 그래서 전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전 지구에. 3분의 1이 죽었는데 어떤 자료는 2천만 명, 어떤 자료는 7천만 명, 뭐 8천만 명.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흑사병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금욕주의, 절제, 윤리 이런 게 다 무너져요. 죽을 건데 즐겁게 살다 죽자. 그리고 신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휴머니즘, 근대, 르네상스. 그래갖고 르네상스 작품들을 보면요, 다 빨개 벗고 있는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가치관 자체를 바꾸게 한 거죠. 이 흑사병. 왜 흑사병이냐면은 이게 걸리면은 점점 괴사돼갖고 손도 까맣게 썩고 발도 까맣게 썩고 이러다가 과다 행동도 일어나고 환각도 일어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까뮤의 제가 패스트라는 소설을 옛날에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때 읽으면서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이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불과 7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시 원나라로 가요. 원나라. 1300년도니까 원나라로 가고 어디서 또 창궐을 하냐면 우한에서 창궐을 해요. 700년 전에 우한에서. 그래갖고 원나라, 몽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원나라도 그렇게 해서 끝이 나죠. 그래갖고 명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참 패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가 아주 중요하다고. 패스트에 걸리면은 며칠 만에 죽느냐면 3, 4일만 지나면 죽는 거야.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천국 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